그리고 이제 우리 책 나눠드릴 테니까 책부터 좀 받읍시다. 시우는 많이 맞췄어? 많이 틀렸어? 괜찮네. 많이 틀렸는데? 괜찮네. 잘했어. 오, 잘했어. 훌륭합니다. 멋있어요. 서정이는 어디 가서 나한테 배웠다고 꼭 말해. 보시죠. 오늘 배울 내용이 조금 어려운데 진짜 중요한 내용이긴 하거든. 아, 조금 덥네. 여기 에어컨 틀으면 진짜 춥던데. 오케이. 봅시다. 오늘도 1시간 가까이 바짝 들어야 되니까 집중력 빡 올리고, 제가 여러분들의 졸음이 올 때쯤 중요한 내용이 나갈 것 같다 하면 한번 깨우고 갈 테니까. 소리 지르시고요? 네? 하고? 아니요. 제가 소리를 왜 지릅니까? 오늘 막 소리 지르고 들었는데 들었어요. 강호도 있었어? 아니 잠 깨우려고 하는 거 아니었어요? 네. 너의 잠이 깼으면 된 거지. 수빈이도 있었어 아침에? 없었어요? 너무 졸아가지고 저도 피곤했거든요. 저도 열심히 참고 있는데 앞에서 그냥 맨 앞에 앉아가지고 그냥 깨울 때마다 자가지고. 봅시다. 자, 항등식 2단원부터 나갈 건데 2단원 내용이 중요하면서 쉬우면서 문제는 어려워요. 이해하는데 너네들이 크게 문제가 없을 수도 있는데 문제가 어려워. 그러니까 내가 얘기한 내용들, 저희 반은 항상 개념 테스트를 보는데 우리 반이 한 명도 없어서 유감이긴 한데 원래 개념 다 외워야 돼. 여기 있는 거. 고등학교는요, 여기 있는 내용들을 전부 다 알고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수 있어. 아마 빈틈이 있으면 빵꾸가 송송 날 겁니다. 보시죠. 자, 저번에 배웠던 다항식을 먼저 쓸 건데, 다항식이라는 게 뭐죠? 우리는? 항이 한 개 이상. 그렇죠. 항이 한 개 이상 있는 식이죠. 여기에는 등호가 있을까 없을까? 등호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우리가 다항식을 다루는 사칙연산을 배웠는데, 여기다가 내가 등호를 뭐죠? 등호를 처음으로 좀 쓴 거야. 그러면은 이게 등호를 쓰면 이 식이 뭐가 될까? 알고 있어. 잘 생각해봐. 등식. 그렇죠. 오우씨, 고급스러운데? 좋습니다. 자, 얘를 뭐라고 부른다? 일반적으로 등식이라고 불러요. 그죠? 등호가 있는 식, 등식. 별거 없죠? 그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등식이 몇 개가 있을까요? 방정식. 오, 장난 아닌데? 이게 중1 때 나와요. 방정식과 항등식. 항등식이 나옵니다. 몰랐던 분들 써주시고, 그럼 방정식과 항등식은 뭐가 다를까요? 와, 이제 말이 없어졌어. 미지수의 값에 따라 참이 되기도 하고 거치시 되기도. 그러면 항등식은? 항상 참이 돼요. 어떤 값을 넣어도. 오. 자, 여러분들한테 객관적인 정보를 제가 전달하기 위해서 제일 쉬운 방법대로 가르쳐 드릴게요. 자, 얘네를 나누는 기준은요, 자, 좌변과 우변이 있죠. 얘네들이 같으면 뭐가 될까요? 항등식이 돼요. 그리고 얘네들이 다르면 뭐가 된다? 방정식이 됩니다. 이렇게 외우세요. 별거 없죠? 오케이? 왼쪽 오른쪽을 우리가 쳐다봤더니 똑같으면 뭐다? 항등식이에요. 항상 성립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옆에다가 써보면, 자, 방정식은 x 더하기 1은 2x 더하기 3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얘는 방정식이 항등식이야? 당연히 방정식인 거고, 그 다음에 항등식은 x 더하기 1은 x 더하기 1 어때요? 항등식이죠? 너무 쉽죠?
그리고 자, 두 번째 항등식의 정의는 그러면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떠한 x의 값에 따라서도 항상 성립하는 제가 왜 이러죠 오늘? 이렇게 뭐 손에 잡히는 대로 다 부숴버리네.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다라고 옆에다가 써놓으셔도 되고 아니면 알았으면은 냅두셔요. 그러면은 자 봅시다. 그러면 얘는 너네들 방정식을 푼다는 말이 뭔 말인지 아십니까? 음식의 해를 구한 오 맞아요. 그럼 항등식에 푼다는요? 항등식은 풀 게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근데 왜 푼다고 할까요? 얘는요 일반적으로 잘 봐. 너네들이 항등식을 본능적으로 제가 한번 푸는 걸 보여드릴게요. 자 x 플러스 2는 ax 더하기 b 이거는 x에 대한 항등식이야 라고 했을 때 a가 몇일까요? A는 a가 몇일까요 여러분들? 자 이게 항등식이에요. 그렇죠. a가 1이죠. 그 다음에 b는 2죠. 2겠죠. 방금 풀었어요. 안 어렵죠? 이게 항등식이야. 그러면은 우리가 알아낸 게 누구예요? A랑 B죠. 우리가 이렇게 나와 있지 않은 개수를 뭐라고 부르냐면 미정개수라고 불러요. 제가 자주 가는 국수집 이름입니다. 미정국수. 미정개수. 미안해요. 봅시다. 자, 정해지지 않은 개수를 구한다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우리는 항등식을 푼다고 하면 미정계수법이라고 불러요. 미정계수법은 그냥 우리가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개수 있죠? 얘네들을 알아맞추는 작업들을 미정계수법이라고 부릅니다. 별거 없죠? 우리가 A, B를 지금부터 구하겠다는 거야. 그러면은 자 미정계수법의 종류가 있는데 제일 먼저 개수비교법이에요. 자 개수비교법은 뭘까? 얘는 옆에다가 꿀팁을 제가 파란 색깔로 적어줄게요. 자, 개수비교법은 안 적으셔도 돼요. 이해를 위해서 적어놓은 겁니다. 창피하니까 적지 마세요. 어디 가가지고 막 다른 선생님이 보면은 좀 창피해. 쳐다보기예요. 왼쪽 오른쪽을 쳐다봅니다. 이거 뭐 한 거겠어? 그럼 우리가 개수비교법. 이에요. 근데 고급스럽게 우리가 개수를 왼쪽과 오른쪽을 비교합니다 라는 표현이야. 별거 없죠? 그냥 쳐다보는 거예요. 그렇게 넣으면은 봐봐. 예를 들어서 오케이. 자 3x 플러스 1의 전체 개수비교법 패스할게요. 딴 거 할 뻔했네. 자 두 번째는요. 수치대입법이 있어요. 대입법. 얘는 말 그대로 뭐겠어? 우리가 뭐 하겠다는 거야? 얘는 대입하겠다는 거죠, x에다가. 근데 왜 두 가지가 있을까?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봐야 돼. 그러면은 봐봐. 얘가 3x 더하기 1의 전체 세제곱이 27x 세제곱 더하기 ax 제곱 더하기 9x 더하기 1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봐봐. 요거 전개하는 게 편해 안 편해? 좀 귀찮죠? 너무 귀찮아요. 너무 세제곱 너무 귀찮아. 선생님 곱셈 공식 쓰면 되잖아요. 할 수 있지만 얘가 더 복잡해지면 더 힘들어져요. 그치? 그래서 우리는 뭐 한다? 숫자를 넣어보는 거예요. 그럼 어떤 숫자를 넣는 게 가장 일반적일까요? x에다가 몇을 넣어볼까요? 아무거나 0? 0은 안 될 것 같아. 우리가 A 구하는 게 지금 미정계수법이잖아. 맞지? A 구하려면 일반적으로 1 넣는 게 편합니다. 1 넣어볼게요. 그럼 여기에 1 넣어보면 몇 대? 아내가 4대죠. 그럼 얘네 곱하면 4의 세제곱이니까 64예요. 그 다음 여기는 1 넣으면 27, A, 9, 1. 오케이? 계산해봐. 몇 나와요 이거? A 더하기 37이 64 넘겨주시면 27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오케이? 우리가 전개하지 않아도 숫자를 넣어가면서 이렇게 계산하는 게 너네가 조금 더 빨라. 그래서 우리는 수치대입법을 한다. 됐습니까? 아직 안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자 개수비교법과 수치대입법을 언제 사용하는지 생각을 좀 해볼까? 언제 사용할까요? 개수비교법은 우리가 비교하기가 편할 때 그냥 눈으로 볼 수 있을 상황이죠. 이런 것들. 근데 얘네들이 전개하기가 귀찮아지면 뭐 한다? 대입해야 돼요. 그게 더 빨라. 알았죠?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어. 수치대입법의 두 번째 케이스인데요. 우리가 전개하기 귀찮은 상황이 아니라 이번에는 전개하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여기에서 너네가 구하고 싶은 게 A0부터 A1 이걸 진짜 어려워하는데 하나도 안 어려워. 자, 이게 의미하는 게 뭘까요? 요거. 요게 의미하는 게 뭘까? 이 식에서의 뭘 다 합친 거야? 개수를 다 합친 거지. 너네가 이런 걸 구하고 싶을 때가 올 거거든? 근데 이게 전개하기가 쉬워 어려워? 너무 어려워요. 맞지? 그러면 여기에서도 우리는 뭘 쓴다? 어차피 미정계수법이라는 게 얘네 둘밖에 없잖아. 근데 얘는 개수비교법은 애초에 힘들어요. 그치? 그래서 우리는 숫자를 넣을 거야. 그러면 x에다가 어떤 숫자를 넣어야지 이걸 구할 수 있을까요? 오씨, 똑똑한데? 근데 했잖아요, 전에. 오케이. 자, x에다가 1을 넣어봐. 그럼 여기가 1이 되겠죠? 1. 여기도 1이 되겠지? 여기도 1이 되겠고 다 1이 되겠죠? 그럼 얘네들이 다 더해지는 게 보여? 오케이? 그럼 여기에다가도 1을 넣었으면 너네가 여기에다가도 1을 넣어야 돼요. 오케이? 왼쪽 똑같이 넣는 거야. 그럼 1 넣어줘봐. 그럼 몇 대? 몇 대요? 8이 됩니다. 이렇게. 구한다 안 구한다? 절대 따로따로 구하는 게 아니에요. 알았죠? 우리는 두 가지 개수비교법과 수치대입법만 이용해서 우리는 미정계수를 추정하고 있는 겁니다. 어려운 거 없죠? 영상으로 보는 것보다 실제 듣는 게 낫지. 영상으로 보면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웃지? 이 사람이 갑자기 왜 대머리를 그리지? 어떻게? 이거라도 볼래? 영상으로 보세요. 제가 마이크까지 끼고 있어서 음성이 아주 잘 들려. 아주 난리야. 너무 잘 들린다고. 보시죠. 자, 두 번째. 우리 저번에 배웠던 거거든요, 얘는. 자, 다항식의 나눗셈을 배울 건데 저번에 했던 거니까 제가 간략하게 쓸 겁니다. 비교를 해야 돼서 쓰는 거라. 이렇게 쓰세요. 나누는 거는 저번 시간에 했으니까 나누는 건 따로 안 할 거고. 자, 우리가 직접 나누셨을 때 나누는 식, 얘를 나누는 식이라고 부르고요. 뭐 이름은 뭐 상관은 없는데 얘가 중요하죠. 얘는 뭐라고 부를까요? 그렇죠. 몫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요 녀석은 뭐라고 부를까요? 그렇죠. 얘는 나머지라고 부릅니다.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선생님이 뭐라 그랬더라? 뭐라 그랬더라? 분명히 중요한 게 하나 있었는데 딱 하나. 나머지요? 자, 나누는 식과 누구와의 관계라 그랬더라? 진짜 중요해요. 세상에서 제일 중요해. 이따 또 할 거야. 나누는 식의. 나누는 식의 차수죠. 차수. 차수는 누구보다? 나머지의 차수보다 무조건 커야 돼요. 자, 얘 몇 차야? 나머지 차수가? 얘는 지금 1차죠. 나누는 식의 차수는 몇 차야? 2차예요. 그럼 여기서 문제, 이 친구는 상수항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왜 없어요? 있죠? 있죠? 네. 2차로 나눴을 때도 얘보다 낮기만 하면 돼요. 이게 결과가 얘가 없어졌을 수도 있어요. 상관없습니다. 6도
얘보다 차수가 낮잖아요. 오케이? 그래서 이게 진짜 중요한 얘기야. 나누는 식은 우리가 차수가 무조건 나머지보다는 커야 합니다. 라는 거 이따가 또 한번 짚고 갈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처음 배우는 내용을 배울 텐데 우리 조립제법이라는 걸 배울 거야. 좀 어려워요. 처음 보면은. 근데 나중에 보면은 조립제법은 조립제법만 할 수 있어. 너네가. 선생님 뭔가 기억은 나요. 조립제법을 뭔지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똑같은 식을 한번 나눌 건데 3x 더하기 4라는 식을 나누기 x 빼기 3으로 한번 나눠 볼 거예요. 근데 직접 나눌 거는 아니고요. 잘 봐. 얘는 하는 방법이 더 중요해. 자, 여기 앞에 있는 개수들을요 밑에다가 옮겨주세요. 몇이에요? 첫 번째 거 1, 얘는 빼기 4, 얘는 3, 얘는 4 옮겨주시고요. 여기에다 상자를 하나 그려주세요. 이렇게. 얘 자꾸 갈 데가 없어. 지워버려. 됐어? 그 다음에 자, 얘로 나눴죠? 얘가 0이 되는 x값을 찾아주세요. 몇이에요? 그렇죠. 3입니다. 여기다가 3을 써주세요. 됐습니까? 자, 진행하는 방법만 배우세요. 일단은. 됐음? 여기까지 어려운 거 없죠? 자, 그리고 나서 첫 번째 얘 있죠? 얘는 무슨 일이 있어도 그냥 내리세요. 1. 그 다음에 두 번째 요 3 있죠? 얘를 1과 곱해서 올리세요. 몇이에요? 3. 그 다음에 얘네 둘은 더하기입니다. 더해주세요. 몇이에요?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또 얘랑 이번에 또 곱해서 들어가십시다. 몇이에요?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얘네들은 또 더해주세요. 그러면 0. 그 다음에 또 얘랑 곱해주세요. 규칙이 있죠? 그럼 얘가 0. 그 다음에 더하면 4. 여기까지 나오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마지막에 있는 이 4를 상자로 또 가려주세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됐어요? 여기까지? 누가 지금 무슨 이상한 소리가 나왔는데?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스톱해도 돼. 언제든지. 자, 안 지울 건데? 아, 아직이야? 쓰고 있어? 자, 방식은 첫 번째 거를 먼저 내리시고, 오케이? 그 다음에 얘랑 곱하고 쓰세요. 더합니다. 자, 나눗셈과 조금 달라요. 나눗셈은 여기서 뺐죠. 얘네들은 더합니다. 이거. 그 다음 얘네들 곱하고 쓰고 더하고 내리고 얘랑 또 곱하고 들어가고 더하고 내리고 이렇게 가야 돼요. 오케이?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은 자, 이 식에서 이 식을 나눴죠. 그랬을 때 여기 왼쪽에 나온 이 식이 뭐가 된다? 몫이 돼요. 그 다음에 이 4가 뭐가 될까? 당연히 나머지가 됩니다. 오. 그럼 선생님 몫이 마일 0 뭐예요 이거 하는데 자 여기서부터 세는 거야. 자 상수항 1차 2차항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몫이 정확하게는 뭐라고 써야 할까 우리는? x제곱 빼기 x 뒤에는 상수항이 없죠? 오케이? 그래서 얘가 바로 몫이 되는 거예요. 뭐야 이거 그 다음에 나머지는 몇이야? 나머지는 4가 되는 거고요. 자, 조립제법 이따가 한 번 더 해볼 겁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 괜찮아요? 조립제법? 너무 어렵게 만들었지? 근데 이게 너네가 익숙해지면 저거보단 나아. 근데 여기서 잘 봐. 너네들이 머리를 좀 굴려줘야 돼. 자, 그러면은 제가 여기서 포인트 되는 단어를 계속 얘기했거든요. 자, 조립제법과 나눗셈 뭐가 다를까요? 가장 큰 차이점이 딱 하나 있어요. 뭘까요? 자, 아닌 답을 얘기해 줄게요. 얘는 더하는 거고 얘는 빼는 거잖아요. 이런 얘기하면 안 되고요.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요. 내가 둘 다 알려주는 이유가 있겠죠. 뭐라고요? 오케이, 부끄러워. 오케이, 시선 집중하지 말고 저 보세요. 뭐 깡우 괜찮아? 생각 중이었어? 오케이. 괜찮아? 생각 중이었어? 오케이. 차이점이 있을까요? 수빈이 알 것 같아? 모르겠어? 모르겠어요. 뭔 차이가 있을까요? 힌트 드려요? 힌트.
차수를 잘 보세요. 나누는 식이 조립제법은 몇 차? 그렇죠. 무조건 1차밖에 안 돼요. 와, 그럼 2차로 나눌 때는요? 얘로 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우리가 나누는 식이 1차일 때만 사용할 수 있는 게 조립제법이고요. 그게 아니라면 우리는 직접 나누시는 게 더 빠를 거고 저거밖에 지금은 안 돼요. 더 가르쳐 드릴 건데요. 좀 이따가. 일단은 1차로 나누실 땐 요거, 2차로 나누실 땐 요거까지 알아놓으시는 거예요. 됐죠? 그럼 선생님 얘도 1차가 되긴 되지 않나요? 하는데 얘를 쓰는 이유는 빠르니까 쓰겠죠. 오케이? 1차는 그래서 조립제법을 사용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조립제법이 아무 때나 때려박는 게 또 아니야. 아, 선생님 뭔 말인가? 봐봐. 너네 요거 한번 진행해 볼래? 근데 요거는요 눈으로 대충 한번 봐봐. 똑같은 식인데요 제가 이렇게 한번 쓸 거예요. 이게 좀 어려워. 어때요? 좀 더 쓸까요? 좀 더 써요? 밑에 거 진행해? 진행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잘 봐. 얘 0 되는 값이 몇이에요? 얘도 x는 3이죠. 어? 선생님 근데 얘도 3이고 이거 똑같고 얘 똑같고 그러면 결과가 어때요? 똑같아요. 이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된다는 거지. 식이 바뀌었잖아. 식이 바뀌었는데 어떻게 결과가 똑같아? 말이 안 되죠. 그러면 얘는 왜 그럴까 보는데 자 조립제법은요. 잘 봐. 여기 나누는 식이요. 항상 1이어야 돼요. 선생님 그러면 얘는 2인데 그럼 못하나요? 그럼 저걸 왜 배우는 거죠 도대체? 하는데 별거 없어. 자 곱해진 숫자를요. 외워야 돼. 이거 원리 설명하면 너네들이 다 좋을 거거든? 원리 설명하면 더 어려워. 자, 이 곱해진 숫자 있죠? 얘로 몫을 나눠주셔야 돼요. 몫이 바뀝니다. 이게 바로 실제 몫이에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똑같이 삽니다. 아, 뭔 말이냐. 다시. 여기에 2가 곱해진 식으로 나누시잖아요? 그러면 몫만 이 숫자로 한번 나눠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괜찮아? 오케이. 이해 가십니까? 오케이? 근데 왜요? 궁금하지? 궁금하지? 지금 궁금해가지고 미쳐버릴 것 같지? 궁금하지? 현우 궁금해? 오케이, 내가 너를 위해서 전혀 안 궁금한데 지금? 오케이, 나만 궁금해. 볼게요. 잘 봐. 얘는 내가 맞는 식이라고 했죠. 1이 기준으로 됐으면. 그러면 내가 저 식을 써볼 거예요. x 빼기 3의 몫이 누구야? x제곱 마이너스 x에 더하기 4를 쓰면은 얘가 나와 안 나와? 얘가 나와요. 얘가 나오죠. 그러면은 내가 얘를 써볼 거야. 그럼 얘는 뭘로 나눴어? 2x 빼기 6으로 나눴죠. 누구를? 이거의 결과가 지금 얘란 말이에요. 맞지? 그럼 이것도 결과가 똑같거든요. 얘네 둘 다 결과가 똑같아서 얘네들이 똑같은 식이야. 그러면 잘 봐. 여기 앞에가요. 얘네들이 똑같은 식인데 여기 앞에가 지금 얘랑 어떤 차이예요? 얘가 2가 곱해졌죠. 오, 지금 눈이 감기려고 그러는데 지금 2가 곱해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얘, 이 몫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나누기 2가 돼야 돼요. 어렵다 했죠. 그래서 얘는 2분의 1이 곱해진 상태에서 x제곱에 마이너스 x 이게 몫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그러면은 나머지는요 상관이 없이 똑같습니다. 나머지는. 그래서 이런 원리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거든. 근데 이게 어려우면 외우세요. 사실 이건 내가 준비 안 했어. 현우가 너무 알고 싶어 해가지고 내가 일부러 해줬어. 그치 현우야? 됐습니까? 외우세요. 괜찮아, 이거 원리니까. 못 들었다 쳐. 이대로 가. 알았지? 외우세요. 이따 나옵니다. 이거 시험 문제. 시험 문제랜다. 교재에. 자, 그 다음에 아직 안 끝났어. 자, 내가 여기까지만 냅둘 거고, 자, 세 번째 나누는 방법 또 알려드릴 거예요. 나누는 방법이 계속 튀어나와. 자, 세 번째. 자, 나머지 정리 드디어 나왔어. 보고 싶었죠? 나머지 정리. 나머지 정리가 뭘까요? 자, 나머지 정리라는 거는 정의가 자, fx를 자, 1차식
내가 고급스러운 용어를 좀 썼는데 x-알파라는 걸 썼어요. 우리가 fx라는 식이 있어요. 어떤 식을요? 누구로? 1차식 중에서도 x 빼기 알파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f알파가 됩니다 라는 표현이야. 이게 뭔 말이야? 생전 처음 들어보죠? 얘는요 고급 스킬이야. 봐봐. 너네가 이 식을 이거로 나눴더니 몫이 이거고 나머지가 이거지. 근데 얘는 얘를 이걸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이거래. 그럼 한번 테스트를 해보자. 오케이? 자, 그럼 얘는 몇을 넣어야 돼요? 이 알파가 몇이야 여기서는? 3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식에다가 3을 넣어볼게. 64 빼기 36 더하기 9 더하기 4 계산해 볼게요. 그럼 몇 나와? 좀 사고인데? 뭔가 이상하다 했어. 누구야? 64 27 됐습니까? 몇 나와요 결과? 4 나오죠. 오. 누구야? 이 중요한 순간에 하품 누구야? 됐어? 됐어? 오케이. 일단 요거는 일단 뭐 된 거 같아. 이걸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이건데 이거에 의하면 4가 나왔죠. 근데 왜 그런지 보여줄 거야. 이게 좀 어렵거든? 잘 봐야 돼. 봐봐. 우리가 fx라는 친구를 너네가 이걸로 나눴어. 나눴으면 몫이 있겠죠. 있기야 있겠죠. 그 다음에 나머지도 있겠죠.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맞아? 그러면 잘 봐. 얘를 전개하면은 fx가 나와 안 나와? 나오죠. 이거 무슨 식이에요? 오 맞아요. 오씨 훌륭한데? 항등식이에요. 맞지? 얘는 지금 항등식이야. 그럼 뭔가 우리가 요 녀석을 알아내고자 하는 거거든? 비정계수를? 그러면 뭘 쓸 수 있다 했어? 왼쪽 오른쪽 비교, 개수 비교 또 수치 대입법. 얘는 수치 대입법을 쓰셔야 돼요. 그러면 너가 봐봐. x에다가 내가 양쪽에 알파를 넣어보게. 넣어 보시면 어떻게 돼요? 왼쪽은 f 알파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알파 넣으면 몇 나와? 0. 그럼 얘는 볼 게 있어 없어? 없잖아요. 0이잖아요. 그러면 뭐만 남아? 나머지만 남아요. 오. 바로 이런 원리입니다. 어렵죠? 어려워요. 근데 별거 없어. 괜찮아 괜찮아. 눈에 힘 빡 줘봐. 드러내. 운동이야 그것도. 10세트만 해. 됐어요? 오케이. 자, 써먹을 거야. 별거 없어. 자, 어떤 식이 있어. 내가 얘를 x-1로 나눈 나머지가 궁금해. 그럼 몇이에요, f? 1. 그 다음에 또 fx를 이번에는 x-10으로 나눈 나머지가 궁금해. f? 10. 뭐야? 이거예요. 이게 바로 나머지 정리입니다. 오케이? 선생님 그러면 또 얘는 왜 배우는 거야? 얘랑 뭐가 달라? 또 뭐가 달라? 뭐가 달라? 다르죠 선생님. 얘는 조립제법이고 얘는 나머지 정리인걸요? 가 아니라 양수민 씨 뭐가 달라요? 잘 봐. 잘 쳐다봐봐. 다른 점이 있어. 이거 쓰면 되잖아요. 저거 왜 배우는 거야 도대체? 왜 배울까요? 본인이 똑똑하다 생각하면 빨리 머리 굴려봐. 뭐가 달라? 한번 배우신 현호 누가 뭐가 달라요? 오씨 뭐야 이 정도면 아예 안 배운 거지. 진짜 찍먹했네. 뭐가 달라요? 수빈이 알 것 같은데? 모르겠어. 뭐가 다른 거지 선생님? 잘 봐. 너 여기에서 뭐가 알 수 있어 없어? 없잖아요. 얘는 알 수 있어 없어? 있잖아요. 그러면 너네가 자 1차식으로 나눌 때 몫이 필요해. 뭐 해야 돼? 조립제법. 나머지만 필요해. 나머지 정리. 이렇게 선택하는 거야.
내가 이거 세 가지를 다 알려준 방법 이게 다 써야 돼요. 여러분들. 알았죠? 이 세 가지 중에서 너네들이 계속 선택하면서 가야 돼. 알았죠? 그래서 요 정도 세 개를 알려줄 거고 이 세 개는 우리가 정리를 제가 하겠습니다. 나눗셈. 분류. 얼마 안 남았어 얘들아. 잘 깨지네 이게. 자, 나눗셈을 분류할 건데 자 제가 랜덤으로 섞어 보겠습니다. 자, 1차식으로 나눈 목과 나머지를 궁금해요. 뭘 써야 될까요? 그렇죠.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게 일단 매칭이 돼야 뭔가를 하지.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번에는 1차식으로 나눈 뭐가? 나머지만 궁금해. 아니면 나머지만 알려줬어. 그럼 뭘 쓰면 돼? 얘는 나머지 정리 쓰시면 돼요. 나머지 정리가 뭐야? 1차식으로 나눴을 때 0이 되는 값을 대입하면 뭐가 나온다? 나머지가 나온다. 이게 나머지 정리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거의 끝났어. 2차 이상의 식으로 하고 하자. 식으로 나눈 목과 나머지가 궁금해요. 그럼 뭘 써야 될까요? 그냥 평범한 나눗셈이요? 오! 눈이 뻘건데. 그냥 나눗셈. 혹은 지금 배울 거예요. 식 작성. 이따 배울 거예요. 바로 식 작성이라는 걸 이용하셔야 돼요. 이게 너네가 조금 어렵거든. 식 작성이. 정리했어? 왔어? 네. 오 졸려? 강 오늘 몇 시에 왔어? 학원? 9시. 나도 9시에 왔는데 나도 아까 점심 먹고 졸았어. 끝났어. 좀만 참아봐. 견뎌. 할 수 있어. 지금 이거 남았어. 이만큼 남았어. 요만큼 남았어. 요만큼. 좀만 참아. 맨 마지막 거는 쉬는 시간 끝나고 할까? 오케이. 여기까지만 할게. 딱 하나 남았어. 식작성. 잘 보세요. 이거 진짜 중요해. 지금 졸다가도 지금 잠깐 일어나봐. 우리 식 작성하는 거를 못하면 항등식에서 정말 아무것도 못해요. 알았죠? 우리가 봐봐. 선생님들이 항등식 문제를 조금이라도 풀어봤으면 그러잖아. 식을 보고 선생님이 일단 식부터 써. 그 식의 바로 식이 이거야. 요거 할 수 있어야 돼. 잘 봐. 자, 우리가 fx를 ax 더하기 b로 나눈 상황을 만날 거야, 앞으로.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써야 되냐? 이거 궁금하지 않아요? 일단 식을 쓰라는데 뭘 쓰라는 거야, 선생님들이 도대체 하는데, 일반적으로 식은요, fx는 뭘로 나눴어? ax 더하기 b로 나눴어요. 그 다음에 몫이 있었겠죠. 몫은요, 얘는 기호로 qx라고 써요. 무슨 뭐죠, qx? 근데 몫이라고 한국말 쓰면 좀 그렇잖아. 여기 다 영어 써 있는데, 그치? 그래서 쓰는 거고, 뒤에는 나머지를 나타내는 r이라는 숫자를 씁니다. 근데 얘가 왜 숫자일까요? 우리 몇 차로 나눴어? 1차로 나눴기 때문에 결과가 숫자가 나온 거예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럼 이번에는 우리 이거 3차까지만 쓸 거야. fx를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로 나눈 상황이에요. 그럼 얘는 뭐라고 써야 될까? fx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에 거기에 몫을 qx
나머지를 뭐라고 써야 될까요? RX 나쁘지 않아요. 근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자, 몇 차로 나눴어? 2차 나눴죠? 나머지가 최대 몇 차가 나올 수 있을까? 1차 1차로 쓰시는 게 유리합니다. 선생님 근데 상수항도 나올 수 있다면서요 하는데 상수항일 경우에는 P가 0이 나올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1차로 쓰는 게 무난합니다. 얘가 2차기 때문에 얘가 1차 이하가 나오는 거예요. 얘는 1차기 때문에 이것도 2차라 쓰자. 얘가 몇 차? 상수항이 나오는 거고요. 식작성 하셔야 돼요. 이거 문제 볼 때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두세 줄씩 계속 쓸 거야. 알았죠? 그 다음에 마지막 이거하고 쉴 거야. 이거를 뭘로? ax 세제곱 bx 제곱 오우씨 알파벳 헷갈렸다. cx 더하기 d로 나눈 상황이에요. 그럼 얘는 뭐라고 써야 될까? fx는 ax 제곱 bx 더하기 c 곱하기 목 qx는 계속 똑같지? 그 다음에 자 나머지는 뭐라고 써야 될까요? 몇 차? 얘가 몇 차로 나눴어 지금? 3차로 나눴죠? 그렇죠. 미안해요. 어우씨 깜짝 놀랐네. 괜찮아. 조는 거 아니었어? 대단한데? 거기다 참았어. 여기까지. 그 다음에 나머지가 몇 차? 나머지가 2차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px제곱 qx 더하기 r 이렇게 미지수로 잡으시면 깔끔하겠죠. 미지수는 뭘 쓰든 상관없어. 본인이 뭐 이쁜 미지수가 있잖아. 본인이 아끼는 미지수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런 거 없어요? 없어요? 만드세요. 알았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리가 배울 만한 2단원의 내용들을 제가 최대한으로 어려운 걸 빼고 다 빼고 저거 빼고 이거 빼고 무조건 배워야 되는 걸 다 가르쳐 드렸습니다. 생각보다 쉽죠?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다시 보시죠.